안녕하세요. 저희의 창업 아이템인 오늘의 메뉴에 대해 발표하게 된 루시드 드림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목차는 팀 소개, 창업 아이템 소개, 창업 아이디어, 경쟁 상품 분석, SWOT 분석, 마케팅 전략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팀 이름인 루시드 드림이라 한국말로 자각몽, 즉 수면자 스스로 꿈을 꾸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한 채로 꿈을 꾸는 현상입니다. 저희는 이번 대회를 통해 저희의 꿈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하였고, 이를 자각몽과 비교하여 꿈에 한 발짝 더 다가선 저희의 모습을 표현하고자 이런 팀 이름을 생각하였습니다. 저희가 생각한 창업 아이템은 오늘의 메뉴라는 창업 맛집 추천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오늘의 메뉴는 매번 맛집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현대인들에게 매일매일 그들이 만족할 만한 메뉴를 분석하여 추천해줄 수 있는 맛집 추천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이 아이디어는 맛집에 대한 사람들의 선호도와 관심도가 증가한 것에서 나온 것입니다. 사람들이 맛집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한 것에 비해 맛집에 대한 정보는 너무 부족합니다. 또한 광고성 정보가 너무 많아서 제대로 된 정보를 찾기가 힘들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것을 보고 사람들이 더욱 쉽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고, 이 아이디어에서 나온 것이 오늘의 메뉴입니다. 다음은 아이디어 개요입니다. 먼저 처음에는 맛집 리뷰 등과 같은 정보 빅데이터를 활용하여서 맛집을 선별합니다. 그 다음 해당 맛집에 대한 선호도를 비교하여 맛집의 순위를 표기합니다. 이 과정에서 처음에 맛집 정보들은 타 포털 사이트를 활용하여 수집하고, 나중에 후기들로 제공하는 정보는 광고 방지를 위해서 영수증에 후기 작성을 할 수 있는 QR코드를 첨부하여 그 코드가 있어야만 후기 작성이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 어플리케이션 가입을 할 때 본인 입맛 혹은 알레르기 식품 등을 조사할 수 있는 항목을 추가하여서 그에 맞는 음식을 추천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앱을 사용한 어떤 사용자가 갑각류 알러지가 있다 하는 경우, 이것을 처음에 가입할 때 체크한다면 이 음식점이 추천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장 많이 먹는 음식 5순위를 정하여 그 메뉴에 대한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칸을 따로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가게 내부 크기, 분위기 등을 작성할 수 있는 후기 작성 매뉴얼을 제공하여 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익 부분은 회비 방식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처음 가입 시 1년 단위로 일정 회비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하여 처음 애플리케이션 홍보를 위하여 처음에는 몇 개월 무료 이용 등을 진행하고, 후기 작성을 하면 포인트 지급 등을 하는 방식으로 사용자 비용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가능해지는 문제 해결입니다. 먼저 허위 광고 정보를 걸을 수 있고 맛집에 대한 사람들의 접근성이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적은 시간으로도 맛집을 찾을 수 있게 되고 신뢰할 수 있는 후기 등의 정보가 제공되면서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어플리케이션을 더욱 활성화하여 오프라인 음식점들 뿐만 아니라 배달로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음식점 등의 후기까지 제공받아 사람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최종 목표입니다. 또한 저희는 이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키기 전에 저희의 상품과 경쟁 상품에 대한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조사해본 결과 맛집 추천 어플리케이션은 다른 어플리케이션에 비해 이용자 수가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나마 높은 이용자 수를 가지고 있던 두 가지 어플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여기 왼쪽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 어플리케이션의 구성은 각 지역별 음식점 및 카페 위치를 제공하고 음식점 및 카페 분위기, 방문 목적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맛, 가격, 친절 등의 방문자의 평가를 제공하고 또 메뉴별 가격을 제공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어플리케이션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 굉장히 많다고 볼 수 있지만 이 어플리케이션은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그 이유를 소비자의 취향을 반영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고, 또한 소비자의 리뷰 참여도가 저조하였으며 어플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많은 맛집을 네이버에서 찾게 되는데요. 네이버에서 가지고 있는 맛집의 자료들과 굉장히 흡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앱을 찾을 이유를 찾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어플은 다이닝 코드의 어플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는 SWOT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S, 즉 저희 상품의 강점으로는 영수증에 리뷰를 할 수 있는 QR코드를 첨부하여 허위 광고를 막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원별 가입 시 본인 취향을 작성하게 하며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그에 맞는 음식을 추천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각 지역별 음식점 순위뿐만 아니라 빅데이터를 활용해 음식점 내에 있는 메뉴 순위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SNS 공유 기능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SNS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좀 더 쉽게 어플리케이션을 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것들이 저희의 차별화된 어플리케이션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W 약점입니다. 기존에 존재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서 차별화된 아이템을 만들어내기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새로 나오게 될 어플리케이션들과 경쟁해야 합니다. 어플리케이션이 상용화되기 전에 자료 수집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 저희의 약점입니다. 또한 O, 즉 기회인데요. 이 어플리케이션을 성장시켜 오프라인 음식점뿐만 아니라 배달 가능 음식점들까지 이 어플의 기능이 확대된다면 배달 어플리케이션과의 협업 기회를 엿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프라인 음식점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배달 가능 음식점들도 많은 허위 광고가 리뷰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배달 가능 음식점에서도 저희 어플의 기능이 확대된다면 소비자들이 더욱 믿고 음식을 소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마지막 위협 T입니다. 맛집이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떠오르는 주제인 만큼 다른 사람들도 이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경쟁력이 심화될 수 있고 그에 대한 더 저희의 차별화된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는 것이 저희의 위협입니다. 다음은 마케팅 전략인데요. 저희는 앞선 경쟁 상품들이 홍보가 부족해서 어플이 활성화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때문에 저희는 저희 상품의 마케팅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저희는 많은 마케팅 전략 중 요즘 떠오르고 있는 온라인 마케팅을 선택했습니다. 온라인 마케팅 같은 경우는 시간 제약을 받지 않고 무제한적으로 정보를 주고받는 마케팅이 가능하며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정보를 알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최근 떠오르고 있는 마케팅이라고 소개를 했는데요. 이러한 마케팅을 이용해서 어플리케이션을 홍보하고자 했습니다. 이 중에는 유튜브 광고 마케팅, 인플루언서 활용 마케팅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어플리케이션이다 보니 사람들이 이 어플리케이션을 많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온라인 마케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온라인 마케팅의 구체적인 계획이었습니다. 먼저 광고 마케팅을 이용해서 어플리케이션이 사람들에게 더 많이 노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 같은 어플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 광고 마케팅이 가장 좋은 혜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고 또 가장 영향력 있는 1인 즉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가장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저희는 이 외에도 지하철 혹은 버스 정류장 광고도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대전은 버스 지하철 광고가 굉장히 적지만 서울이나 경기도와 같은 수도권 지역에서는 지하철 버스 광고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광고에 임팩트를 줄 수 있는 문구를 넣거나 사진을 넣게 된다면 빠른 홍보에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는 니치 마케팅입니다. 니치 마케팅 같은 경우는 틈새 시장을 이용하는 것인데요. 저희는 앞서 SWOT 분석에서 S, 즉 저희의 강점인 차별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저희 어플리케이션의 차별화된 점을 토대로 특정 소비자에게 틈새 마케팅을 시도한다면 마케팅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저희는 앞서 말한 내용을 토대로 저희의 창업 아이템들을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희 루시드 드림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심사위원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희는 만약에 사업을 시작한다면 당연히 전국적으로 시작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대전을 먼저 시작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아까 마케팅 방안에서 뭐 서울 경기가 나와서 수도권을 먼저 진출하시는 건지 그게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수도권을 먼저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대략 저희가 매출이 발생하는 거는 입점하는 가게나 이런 쪽에서 저희가 받는다고 좀 이해를 해도 될까요? 매출 그런 발생. 쪽도 있고 아까 1인에게 회비처럼 가격을 받는다고 했는데 네네. 이는
할인 혜택을 이용할 수 있어서 사람들이 이를 많이 소비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아까 경쟁사 분석을 되게 잘 해주신 것 같은데 그 망고 플레이트랑 그 나왔던 아까 그 업체 다이닝 코드 같은 경우에는 수익을 결국 어디서 받았냐면 예약 시스템 도입으로 벌기 시작했어요. 이걸로 유저를 모으고 저희도 뭐 저희만의 그 매출 확 방안은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차후에 아이디어를 발전시킬 때는 망고 플레이트나 다이닝 코드 그 포인까지 해서 많이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저기 경쟁 제품 관련된 건데 우리가 맛집을 뭐 검색을 한다고 했을 때 꼭 맛집 어플에서만 검색을 하는 게 아니라 음식점을 소개해주는 다양한 우리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사실은 주변에 어떤 음식들을 사람들이 많이 시키는지 봐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맛집 정보로 활용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배달의 민족은 아까 소개시켰던 그 경쟁 상품들하고는 좀 차원이 좀 다른 많이 쓰는 그런 프로그램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하고도 좀 대비하면서 우리 사업 아이템을 어떻게 좀 차별화시키면서 거기서도 살아남을 수 있을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한 게 좀 있을까요? 저희는 실은 배달의 민족 같은 배달 앱이 있잖아요. 이런 거랑 같이 협업을 해서 해보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컨택이 가능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개별이 이제 취향을 써갖고 그거에 대해서 추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차별화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장 강점을 둔 게 QR코드를 이용해서 허위 광고를 막자였거든요.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도 요즘 허위 광고가 늘고 있어서 사람들이 솔직히 믿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이것이 저희의 강점이라서 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영수증 후기 작성은 네이버에서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QR 코드라고 자꾸 여러 번 얘기하셨는데 그건 어떤 방식으로 후기 작성을 할 수 있게끔 도입이 되는 건가요? 방식 앱을- 자체가? 앱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QR코드가 있잖아요. 그 QR코드를 이용해서 들어가게 되면 이용자의 그 리뷰를 쓸 수 있는 게 나오는 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웹을 들고 QR 코드는 어디에 붙어 있는 QR 코드예요? 영수증이에요. 영수증에 QR 코드가 붙어 있는 게 아주 적거든요. 지금은 네. 그 영수증은 보셨잖아요. 그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그 영수증의 형태나 아니면 거기에 나와 있는 정보가 되게 다양해요. 네. 그래서 저도 그 영수증 그 인식 그 프로그램을 하나 좀 만들었는데 네. 거기에 엄청 많더라고요. 종류가 한 40몇 가지 정도가 되더라고요. 근데 QR 코드는 아주 몇 퍼센트 안 돼요.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할까요? 영수증에 QR 코드 자체가 없으니까. 저희는 영수증에 따로 만약에 저희 어플이 활성화된다면은 이 QR 코드를 저희 어플에 QR 코드를 따로 인식하는 형태로 따로 도입하는 형태로 하려고 했습니다. 네, 어플에 QR 코드를 따로요. 네. 네, 노원고등학교 루시드 드림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